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기면증, 주간 졸림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면증이라는 질환, 듣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직접 보신 적은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드문 증상 아닌가? 라고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만 유병률이 약 0.1%,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희귀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임상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 종종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수면 발작이라고 부르는 졸음을 아주 심하게 참을 수 없는 상태, 즉 내가 깨어나려고 해도 그냥 이렇게 혼절하듯이 수면에 빠지는 이런 증상을 특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기면증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도 기면증의 병적 증상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졸림 증상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병률은 0.1%지만 그것보다는 더 체감상 더 높은 유병률이 아닌가, 더 많은 분들이 증상으로 치료를 원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치료는 약물요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항우울제나 아니면 수면 관련된 처방을 활용을 하고 또 각성제를 투약을 합니다. 우리 몸이 이제 깨어나야 되니까 각성제를 투약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기면증 환자는 일단 비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자꾸 무기력해지고 졸리고 축 처지고 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활동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비만해지기가 쉽고요. 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앉아있다가 졸면 어디에 이렇게 졸다가 부딪히면서 타박을 입을 위험도 높아지고요. 또 길을 걷다가 혹은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수면에 빠져들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면증 환자분들이 이러한 주간 졸림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각성제를 투약하는 등의 약물요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한의학적인 접근 또한 증상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면증 환자를 임상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일단 하루 패턴을 먼저 파악합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식사는 언제 하고, 생활하는 패턴은 어떠한지, 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고 하시면 출근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교통수단은 어떤 걸 이용하시는지, 또 출근한 이후에 업무는 뭐 컴퓨터를 많이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업무를 할 때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지, 혹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든지, 이런 업무 내용도 환자의 생활 그리고 환자의 증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저는 들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게 되면 하루에 몇 끼 드시는지, 드실 때는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하면 혈당, 즉 내가 어떤 음식을 언제 먹어서 혈당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이 환자가 졸리고 깨어나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불면증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배가 고프면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보면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혹은 뭐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헬스 운동해서 보디빌딩 대회 같은 거를 준비하다가 불면증이 생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드시는 게, 배고픈 게 불면증에 영향을 주는데 반대로 배부르면 졸립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사실 이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는데 멀리 통근 시간이 길었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워낙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고생하는 거를 안쓰럽게 여긴 아내분께서 먹는 간식도 싸주시고 직접 이제 몇 가지 갈아서 과일 주스를 주셨는데 이 남편분께서 오전에 근무하시다가 과일 주스를 마셨죠. 근데 그 과일 주스를 마시고 1시간 이내에 졸음이 급격하게 심해지는 거예요. 뭐 비타민도 많고 영양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아내분께서 챙겨주셨겠지만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을 올릴 수 있는 과일을 과다 섭취하고 나서 졸음에 노출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간식 드시는 거랑 과일, 그 다음에 식사하시는 거 식사하실 때마다 제가 찍어보내라고 했거든요. 간식 없애고 과일 주스 없애고 식단 조절하니까 바로 그냥 졸음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거 중요하다는 거, 이거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언제가 졸리냐도 중요합니다. 또 이제 환자분들 중에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때 이제 자차로 출근을 하는데 이때가 너무 졸리다. 근데 야근을 하고 퇴근할 때는 퇴근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졸리지가 않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기혈습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대가 오전에 졸리면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하루 일주기를 나타내는 호르몬 중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코르티졸은 오전에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체에 부스트, 시동을 거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시동이 안 걸리면서 축 처지고 그러면서 이제 졸음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고, 또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내가 사사건건 신경을 쓰고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 진이 빠지면서 오후 시간대나 저녁에 퇴근할 무렵이 되면 자꾸 졸리고 몸에 힘이 없어져요. 이런 분들은 특히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오전이나 점심 때 카페인 없으면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카페인, 커피 생명과도 같다 하면서 드시는데 이게 결국은 3, 4시간 후에 나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지금 땡겨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나 퇴근할 무렵이 되면 그냥 시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졸린지, 언제 기운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드시는 음식의 종류, 언제 피곤하고 언제 졸린가. 한의학적으로는 이러한 졸음이 담음, 습담, 담적 이러한 상태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식사 습관에서 옵니다. 음식을 어떤 종류를 먹는지,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음식에서 오는 데미지를 해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나 상황에 의해서 누적이 되면 졸음이라는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각성제나 다른 수면 관련된 약을 투약을 하면 물론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이 고쳐지지 않으면 증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환자의 이 졸음 증상에 대해서 진료를 할 때 처방이나 아니면 처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생활 패턴을 먼저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만 교정을 해도 충분히 졸음이 덜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인 타협을 하면서 치료적인 접근을 같이 하는 건데, 내가 알고도 못 고치는 거랑 모르고 못 고치는 거랑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생활 패턴에서의 문제가 나에게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졸음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알게 되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조금씩 교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좀 힘들고 피곤하다 이러신 분들은 한의원을 내원하셔서 진료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